네, 안녕하세요. 임상시험센터 엄정식입니다. 이번에 신규 연구자분들을 위해 연구비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청구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청구 방법은 크게 수기 청구와 전산 청구 방법으로 나뉩니다. 구분 방법을 보면 2020년 11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수기 청구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EIRB 연구비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기재한 것처럼 그 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첫 연구비 입금이 2020년 11월 이후 입금된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수기 청구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기 청구를 위해서는 본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를 작성해서 증빙 서류와 함께 임상시험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지급 신청서 양식은 화면과 같고요. 해당 양식의 내용 및 청구할 금액을 기재한 뒤에 연구자 서명 후에 저희 임상시험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지급 신청 시에는 지출 구분에 따라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카드와 인건비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와 인건비 항목에 모두 이렇게 체크해서 지급 신청서를 제출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각각 따로 작성해서 두 개의 지급 신청서로 전달 주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나 인건비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리고 뭐 바로 업체로 지급되어야 할 연구비가 있다면은 이제 기타 항목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증빙 서류들은 비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연구비 지급 신청서가 필히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되고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수증 원본이나 뭐 병원 사업자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를 제출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더불어 인건비 영수증을 함께 작성하여 전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교통비의 경우에는 교통비 영수증을 함께 작성하여 전달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영수증 양식 및 대상자 교통비 영수증 양식은 조금 전 말씀드린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외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표를 참고하여서 지급 신청서와 함께 임상시험센터로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기 청구 과제의 경우에는 뭐 연구비 잔액이나 사용 내역들이 이제 엑셀 파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내역 등을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센터 연구비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를 뭐 메일이나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고신대병원 EIRB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EIRB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연구비 관리를 클릭해서 연구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표시되고요. 이제 각각의 뭐 매뉴얼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메인 화면에서 이제 청구하기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요. 해당 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과제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업되게 됩니다. 연구비를 청구할 경우 또는 이제 연구비 잔액 등을 확인하시려면 이제 여기 리스트업된 연구의 과제명을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리스트업되는 연구들은 이제 초기 연구 계약 시 또는 첫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연구비 관리자가 직접 작성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계약도 완료됐고
의뢰사로부터 첫 연구비 입금이 완료됐는데 여기 해당 리스트에 해당 과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시험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과제명을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과제관리, 그리고 예산현황, 청구 탭이 해당 화면에서 보이게 되고요. 지금 과제관리 탭에서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연구비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험 책임자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연구간호사나 공동연구자에게도 해당 연구비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시려면은 여기 시스템 란에서 여기 각각의 이제 담당자들에게 사용함으로 체크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 탭에서는 예산 편성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금 기준 집행 가능 금액이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비 청구 시 유의할 점은 연구비 비목에 편성된 금액만큼만 이제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이렇게 편성된 연구비, 초기에 편성된 연구비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제 IRB에 연구비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심의 완료 이후에 해당 변경 신청서랑 이제 통보서를 연구비 담당자 메일로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연구비 산정 이제 편성된 거를 담당자가 변경 해주고요. 이 점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뭐 연구비 편성 변경 진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청구 탭을 눌러서 연구비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구 탭에서 아래 청구 생성을 누르고 이제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생성을 누르면은 이제 해당 화면이 뜨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각 항목별 청구 금액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비 청구 시에는 아까 뭐 수기 청구 설명 드릴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카드 사용분, 그리고 인건비 사용분, 그리고 뭐 현금이나 기타 사용분을 각각 이제 구분해서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말은 이제 같은 청구 차수가 아닌 이제 별도의 청구 차수로 각각의 청구서를 생성하여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에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표시된 탭에 따라 이제 뭐 인건비, 그리고 뭐 기술정보활동비, 출장여비, 그리고 기타 청구 탭에서 이제 청구할 금액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술정보활동비 청구 탭에서는 회의비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기타 청구 탭에서는 뭐 진료비나 검사비, 연구 기자재비, 시험 대상자 교통비,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및 잡비 등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청구 탭에서는 이제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들 인건비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래 필수 입력 항목을 이제 입력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청구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 실지급액이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입력해야겠죠. 만약에 세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제 보는 재정부로 연락해서 문의 주시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 비목에서 시험 책임자의 경우에는 시험자 인건비로, 그리고 공동연구자 등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시험 담당자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전 기타 소득 8.8으로 이제 입력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정보 활동비 탭인데요. 회의비의 경우 해당 탭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기재된 사항들을 이제 뭐 비목이나 지불수단, 회의 날짜, 뭐 청구 금액 등을 뭐 입력해 주시고,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연구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비 청구 탭에서는 여비 항목들에 대한 연구비 청구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사항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청구에서는 진료비 및 검사비, 연구 기자재비, 시험 대상자 교통비, 그리고 뭐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및 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필수 입력사항 입력 후에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구할 항목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나 뭐 그런 금액 입력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맨 오른쪽에 청구서 제출 탭에서 청구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연구 책임자가 아니라 연구 담당자가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해당 화면에서 청구 완료 버튼이 아닌 결제 상신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상신된 청구서를 연구 책임자가 승인하여야지만 해당 청구서가 연구비 관리자에게 제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 화면에서 청구서 제출까지 모두 완료됐으면은 다시 청구서 목록으로 돌아가면은 또 해당 청구 차수가 뜨게 됩니다. 해당 청구 차수를 클릭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계좌 분할 지급 내역서가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제 이 연구비 지급 신청서랑 계좌 분할 지급 내역서를 출력하셔가지고 이제 연구자 서명 후에 증빙 서류와 함께 임상시험 센터로 제출 주시면 연구비 청구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연구비를 청구하게 되면은 청구서 목록에 이제 정산 상태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뭐 정산 진행 사항을 알 수가 있으니 해당 화면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화면에 있는 결제 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를 연구 책임자가 아닌 연구 담당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은 결제 탭에서 연구 담당자가 상신한 청구서가 이제 리스트업 되게 되고요. 연구 책임자는 이제 결제할 연구의 청구서를 선택하고 이제 작성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제 뭐 승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해당 사항은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좀 생략되는 절차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연구비 청구에 대한 안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본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 드리니까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